네, 간밤 미국 증시가 일제히 좀 랠리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에 비하면 오늘 국내 시장은 좀 양호하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우선은 양시장의 온도차는 좀 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0.44%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소폭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풀어볼 텐데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종목의 움직임 머니맵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대부분의 종목들 파란불 켜고 있는 가운데 기아 비롯해서 이 자동차 대표주, 자동차 부품주까지 함께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3%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반짝반짝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종목들 뽑아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기아 보도록 할게요. 기아는 저희 시간에 또 추천해 주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12월 4일에 말씀 주셨고 시가 기준, 최고가 기준 거의 수익률은 11에서 12% 가까이 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연일 신고가를 좀 쓰고 있고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괜찮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정말 10만 원이 머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기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좀 오늘 기아가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주 다 같이 갑니다. 이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는 종목도 궁금하고요. 네, 일단 뭐 두 종목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기아하고 현대차 물론 한 몸이니까 같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보라는 건 아니고 자동차가 가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반기에 그 좋은 실적에도 못 갔던 이유는 우리도 잘했지만 일본이 더 잘했기 때문이고요. 엔달러 환율 자체가 극단적인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차에게 유리한 조건이 형성됐던 거죠.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살 때는 원화로 살 때는 우리나라 동일 구간의 차를 비교했을 때 가격이 한 700에서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땐 환율 때문에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또 신차가 올해 하반기에 많이 나왔다라는 점에서 도요타와 혼다가 가속하는 구간에 미국 차도 크게 내리고 우리나라 차는 잘 팔았지만 주가가 못 가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지금 엔달러가 방향을 틀었잖아요. 그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락했다가 반등하는 구간에서 하락 추세 상단에 걸려서 다시 또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BOJ 쪽에서 내년에 금리 올리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약세와 더불어서 엔화의 상대적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구간에서는 저는 그동안 내년에 한국차가 잘 팔리든 말든 상관없이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을 만회하는 구간만으로도 기아차 기준으로 10만 원, 현대차 기준으로 한 21만 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내년 1월, 2월까지도 판매량이 끊이지 않고 늘어나는 모습 보여준다면 더 갈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품주 중에서는 HL만도 보고 있는데요. 실적이 워낙 나빴기 때문에 그다음에 최근 뉴스에서도 보셨지만 중국으로 가는 부품 수가 격하게 줄어들면서 만도의 실적 부진 요인이 계속 나타났던 것인데 만도 같은 경우에도 살펴보시면 GM 납품, 중국 쪽에 납품하고 있는 게 중국 로컬 브랜드도 있지만 GM에 납품하고 있는 거잖아요. GM의 최근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아마 페어링 돼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원래 실적이 좋았던 종목군들보다는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부품주 중에서는 HL만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완성차 이 대표주 두 종목이죠.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계시고요. 판매량이 향후에 더 좋은 성과를 낸다면 주가는 더 많이 갈 수 있다 말씀 주셨어요. 부품주 중에서는 HL만도처럼 워낙에 최악의 상태에 있었던 낙폭과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좀 말씀 주셨으니까요.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카카오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올해 참 힘들었어요. 이게 돌이켜보면 안 좋은 이슈가 너무 많았죠. 뭐 리스크도 많았고 경영 부분도 있었고 에러 문제까지 다양하게 있었는데 증권가에서는 지금 최악의 국면은 좀 지나갔다.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번 노려보자 이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고요. 만약에 이제 내년에 회복을 한다면 그 상단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상단 알 수 없고요. 그다음에 이미 앵커 얘기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최악은 지났다. 이미 지났다. 그걸로 끝이죠. 그러니까 최악이 끝이다. 지난 것 네. 이외에는 저는 그 어떤 내용도 확정할 수 없다. 목표가 올린다? 그 얘기도 믿을 수 없고요. 네. 그다음에 목표가를 상향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있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없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카카오는 최악만 지난 거죠. 새로운 CEO가 얼마나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이름 바꾸면 시장이 다르게 인식할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파급 효과가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거죠. 단지 그나마 확실한 것은 최악은 지났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신규 매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외에도 매력적인 종목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신규 매수보단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을 고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최악은 지났다. 여기까지만 딱 보자 말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접근을 하기보다는 다른 종목으로의 교체라는 측면에서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개장 특징주들 체크해봤고요. 이제 잠금 해제 종목들 풀어볼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최근에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죠. 저희 어제 개장 특징주로도 태양광 관련주 좀 짚어봤었거든요. 한화솔루션 체크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실적 반전의 키. 한화솔루션을 봤을 때 지금 증권가에서는 미국에서 태양광 관련주가 다시 또 관심을 받고 있고 워낙에 이제 좀 기대감에 주가가 최근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기대하면서 섹터 중에서 탑픽으로 꼽고 있어요. 하지만 석유화학 부문에 대한 좀 부진은 여전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문제는 퍼스트솔러가 강했을 때도 약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뭐 엠페이지 에너지를 포함한 이런 태양광주는 하나솔루션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하고 있는 쪽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역도 다르죠. 엠페이지 에너지 유럽형입니다. 그다음에 가정용이죠. 하나솔루션 다릅니다. 가정용도 있지만 비중이 낮고 오히려 대형 플랜트 쪽에 그 기인한 회사라고 봐야 되겠죠. 다만 퍼스트솔라와의 차이는 미국에 공장이 없다는 점 정도가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공장을 얼마나 빠르게 넓히느냐가 결국 관건으로 보이고 문제는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예전에 태양광이 불안했을 때 시장을 지켜준 게 뭐냐? 화학 쪽에서 그나마 이익이 잘 나왔다라는 것인데 자 준비된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뭐 LDP 보시는 것처럼 전혀 회복이 없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 회사를 강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뭐냐? LDP에는 뭐 어차피 다 안 좋았으니까 저거는 뭐 우리가 크게 관여할 이유가 없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뒤늦게 빠진 게 하나솔루션의 주력 제품이었던 PVC였다는 거죠. 근데 PVC도 결국은 가격이 무너지면서 화학 쪽에서 그나마 버텼던 이익까지 가성소득까지 같이 무너지면서 이 종목의 실적을 망가뜨린 거죠. 그러면 이쪽에 회복이 있을 거냐? 이건 뭐 지금 누구도 장담을 할 수 없는 구간입니다. 왜냐하면 뭐 중국이 로컬 비중을 많이 올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중국이 과거만큼 우리에게 수입을 안 하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 일부 생산 시설들을 돌릴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유가는 빠지는데 나프타 가격은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프타에서 분해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프타 가격은 안 빠지고 지금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제품 가격은 이 정도에서 움직이면 마진이 개선될 리가 없죠. 따라서 석유화학 쪽은 아직도 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여기에는 지금 바닥을 지났느냐? 이렇게 판단하기에도 아직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바닥을 지났을지 모르나 석유화학 부분의 이익이 바닥을 지났는지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나프타 가격의 움직임과 이 회사가 최종적으로 생산해내는 제품 가격이 개선되는 마진 스프레드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 종목의 석유화학 부분의 이익을 우리가 좀 보장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른 구간이다. 따라서 실적 변동성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라는 부분을 이런 추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 미국 쪽 이야기 해볼게요. 앞서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IB들이 태양광 관련주들에 대해서 커버리지 개시하고 매수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중국에서는 저가형의 그 공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려가 되는데 기대감이 너무 과도한 건가요? 기대감이 과도하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기대는 적정한데 변수는 두 가지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후보자가 정말 대통령이 된다면 정책을 어떻게 바꿀까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하나솔루션의 지금 성장 모델은 우리가 미국으로 가서 공장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MPC를 늘리겠다. 그게 이제 이익의 추가적인 마진 확보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지금 뭐 중국의 저가 요인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은 여전히 경쟁하다 보니까 전 세계 지금 그 가격 중에서 모듈 가격 중에서 유일하게 중국만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미국도 최근에 하락은 멈췄는데 그 격차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저 가격을 지키겠다. 그다음에 중국의 유입을 100% 막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막아보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트럼프가 그러면 중국 물량을 받을 거냐? 이건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성향이나 최근에 그 추이를 봤을 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그럼 미국 기대감은 미국의 공장 만들어서 미국에 팔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미국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여러 가지 투자 물량들을 트럼프가 대통령 됐다고 해서 다 없앨 수 있느냐? 그러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리백 이런 것들을 달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는 상관이 없을지도 모르는데 유럽이나 다른 쪽에 수출하려면 아리백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결국은 태양광 최대 변수는 트럼프가 된다고 해도 보조금 정도가 줄어드는 것이지 저런 마진 확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뀌진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미국 기대감은 살아있다. 다만 저 미국 기대감이 현실화되는 것은 2025년이기 때문에 주가의 반응을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라고 봤을 때는 저 기대감이 실제로 유입되는 것 아마도 내년 상반기 말이나 하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좀 길게 저희가 좀 이 종목을 지켜봐야 될까요?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보세요? 네, 대부분 이제 10개월 포워딩으로 해서 최근에 뭐 낮아진 목표 주가 자체가 PBR 1배 정도로 수렴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전망을 보시면 저도 7월 30일 날 이 종목을 얘기를 하면서 많이 빠진 종목의 어떤 회복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봤을 때 PB 1배 정도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5만 원대의 그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종목의 전체적인 PBR 밴드의 흐름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최대가 한 1.5배 정도 수준이었고 보통 이제 업황이 좋았을 때가 1.1배 정도 수준이었단 말이죠.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 그렇게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석유화학 회복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면 기존에 제시했던 5만 5천 원에서 할인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저는 뭐 할인율은 한 20% 정도, 그러면 PB 한 0.9배 정도까지는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목표가는 5만 5천 원에서 4만 원대 후반으로 낮추고요. 다만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은 석유화학 회복이 나타난다면 다시 빠르게 5만 원대 중반으로, 즉 PB 한 1.1배나 1배 정도의 수준으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석유화학 부문의 회복이 좀 된다면 다시 예전의 목표 주가를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선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목표 주가에서 약간의 할인을 적용했습니다. 49,000원 제시해 주셨고요.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로 CJ입니다. CJ도 올해 참 힘들었던 것 같은데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이렇게 교체할 때는 이 종목 어떻게 봐야 될까 고민됩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볼게요. 먼저 반등, CJ 주가가 또 아무래도 쭉 밀렸다가 이게 그래도 9월부터 해서는 계속해서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반등의 이유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어디 많이 가시죠? 화장품 사려면? 올리브영이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게 아니라는 아니죠. 거죠. 그래서 네. 뭐 최근에 외국인들도 뭐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많이 가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온라인 비중이 적극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익이,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익도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인의 판매량도 증가하고 있지만 온라인 비중 증가, 앱을 통한 혹은 뭐 다른 부분을 통한 이 화장품이나 미용용품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 증가 자체가 결국은 이 회사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비상장 회사라서 나중에 알 수밖에 없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실적 자체가 견인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올리브영만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니죠. 비상장 회사 중에서 굉장히 이거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증가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업이익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뭔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즉 이제부터는 마진을 붙이면서 팔고 있다. 이게 뭐 K푸드의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도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해외 부분, 인수했던 해외 부분의 실적이 개선되는 것과 더불어 K푸드의 확장, 특히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토르트 식품들의 마진율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상장자 회사는 오히려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비상장자 회사의 회복 자체가 최근의 주가를 견인하는 가장 큰 요소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이 CJ의 주가가 연초에 부진했던 건 사실 상장 회사들의 좀 타격이 있었기 때문인데, 뭐 CJ 푸드빌이나 CJ 올리브영 같은 비상장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반등하는 요인들 체크해봤고요. 그러면 이제 반면에 불안한 요소들 좀 짚어볼게요. 근데 지금 상장 회사들 중에서는 안정적인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라는 게 핵심인 네. 거죠. 그러니까 CJ E&M 최근 개선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과연 추세적인 개선을 보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도 가장 큰 시가총액 비중과 장부 가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CJ의 제일제당의 이익이 아주 급격하게 개선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까 푸드빌과 연관돼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CJ 제일제당의 이익을 차지하고 있는 뭐 라이신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중국 업황과 또 맥락이 닿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금 여전히 눈높이를 조금 낮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CJ CGV는 뭐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그나마 뭐 서울의 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최근에 또 개봉했던 뭐 명량 등 일부 어떤 그런 쪽의 히트를 통해서 회복되는 부분이 있을 것은 분명하나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종목이 올해 하락을 가져온 이유가 CJ CGV의 유상증자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봤을 때 과연 옛날만큼의 회복을 보일 수 있느냐, 이런 요소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비상장자 회사는 너무 잘하고 있지만 상장자 회사들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녹아있다. 그래서 잘 되면 정말 좋은 건데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대한 고민도 여전히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와 우려 요인까지 같이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단 주가는 10만 원 아래에 위치해 있죠. 밸류에이션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네, 근데 이 종목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PBR, PL로 한번 따져보는 것보다는 지주회사의 특성상 NAV, 즉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네. 지금 가격대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할 텐데 예전에 30만 원이 넘었던 주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흐름을 보시면 NAV, 즉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역대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건 두 가지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 요인들이 서서히 사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또 하나는 올리브영의 상장과 관련돼서 이 상장 기대감이 녹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이 종목의 지금 현재 주가는 과거 고점 대비해서 3분의 1 토막밖에 안 되지만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 정도 올라왔다면 향후 올리브영의 상장 가치가 정말로 극대화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이 고점으로 인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도 동시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종목의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전고점 수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60% 내외의 전고점을 생각해 보면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 정도의 목표가를 우리가 산정해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하나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결국 상장 이후에 최근 신규 상장 종목군들이 엄청나게 이제 시가총액이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면 조금 수정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11만 원 이상의 그 목표 주가를 부여하기에는 다른 지주회사들의 할인율이 50%가 넘는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럼 이 회사가 다른 지주회사와 달리 전혀 할인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할증 요소를 줘야 될 만한 메리트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건데, 그 마지막 판단의 핵심 포인트는 여전히 CJ 올리브영의 상장에 달려 있어서 상장 가격, 상장 이후의 주가 흐름, 뭐 이런 것들까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결론적으로 보유 의견이고요. 1차적 목표가는 11만 원 정도, 그러니까 지금 NAV의 한 60% 정도를 보는 게 저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CJ에 대해서 투자 의견은 보유였고요. 목표 주가 1차적으로 11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봤고요.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